집어쳐! 왜 우리 마누라만 김장을 해야 하는 거야? 쾅! 독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산산조각 난 김장독에서 붉은 양념이 폭발했습니다. 남편이 김장독을 깨뜨렸습니다. 700포기. 대체 무슨 일이? 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해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합니다. 늦가을. 시댁 마당에 배추가 쌓여 있었습니다. 700포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김장을 크게 해야겠어. 친척들 나눠줄 것도 있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산한 지 3주. 몸은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김장 좀 해줄 수 있지? 네, 어머니. 혜진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다녀와. 시어머니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친척 댁에 다녀올 일이 있어. 내가 시작해놔. 시어머니와 혜진이 나가자 마당에는 민서만 남았습니다. 700포기의 배추가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을 바르고 독에 담았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민서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끝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서의 손은 이미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양념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어머, 아직 다 못 끝냈네? 오늘 안에 끝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도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불을 켜고 민서는 계속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혼자였습니다. 700포기의 배추와 함께 민서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서에게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것을. 새벽 5시 민서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설이 내린 배추가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 벌써 시작했네요. 표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배추를 살폈습니다. 양념이 안 발라졌어. 다시 봐. 민서는 이미 버무린 배추를 다시 꺼냈습니다. 점심때. 민서야, 밥은 나중에. 지금 손 멈추면 늦어.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지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친척들이 창가에 앉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저런 것도 못하던데. 우리 집은 그래도 일은 하네. 민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후.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혜진이 나왔습니다. 형수, 힘들면 쉬어요. 말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창문 너머로 식구들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마당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 아직 300포기가 남았습니다. 양념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다만 참는 것에 익숙했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마당에는 민서만 남았습니다. 밤 11시. 아직 200포기가 남았습니다. 허리를 펴려 했지만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은 감각이 없고 물집이 터져 있었습니다. 배추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 민서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출산 3주 차. 의사는 한 달은 쉬라고 했습니다.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배추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끝내야 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지러웠지만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김장독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미 절반쯤 찬 독. 혼자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독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이를 악물고 옮겼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문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펴보았습니다. 양념으로 붉게 물든 손이 달빛 아래서 더 붉게 보였습니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배추 앞에 앉았습니다.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 배추를 독에 넣었습니다. 끝났습니다. 700포기를 혼자 끝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서는 평범한 며느리로서 주어진 일을 해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아침 준비해야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김장 끝났지? 네. 그래, 수고했어. 오늘은 마당 청소해. 식사 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물집이 터진 손이 욱신거렸습니다. 혜진이 나왔습니다. 형수, 얼굴이 안 좋은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좀 쉬어요. 혜진은 곧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무렵 김장독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통증, 독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때 차 소리. 태준이 회사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태준은 현관문을 열다 마당을 보았습니다. 민서가 독을 붙잡은 채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 손은 핏빛. 주변에는 어제 혼자 700포기를 담근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태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왜? 태준은 대답 없이 다가가 손을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 민서를 집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태준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김장독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서는 태준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김장독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밤새 혼자 담근 700포기, 그리고 두 손으로 독을 붙잡았습니다. 태준은 김장독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민서, 당신 뭐 하려고? 태준은 대답 없이 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700포기가 담긴 무거운 독. 팔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돼.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독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어깨 높이까지.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준노야, 그거 뭐 하는 거야? 혜진도 나왔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태준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거 내려놔. 김장 다 망가져. 네, 망가질 겁니다. 이게 사람보다 중요하십니까? 뭐?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출산 3주 된 며느리를 홀로 밤새 700포기 김장하게 만들고 다음 날 또 일 시키고 이게 사람 대접입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손은 상처투성이고 몸은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방에서 웃고 계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노야, 일단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아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요. 태주는 독을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민서가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준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준노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쾅! 태준은 김장독을 마당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독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붉은 양념과 배추가 사방으로 폭발하듯 튀어나왔습니다. 양념 국물이 마당 전체에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깨진 독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혜진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깨진 독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김치가 아니라.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민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원 가자. 민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민서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혜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깨진 독과 흩어진 양념만 남았습니다. 700포기의 김장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준과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산후출혈이 있었습니다. 심한 과로로 인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나? 3주 됐습니다. 3주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이 정도 회복 상태는 보통이 아닙니다. 일반 산모였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기초 체력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운동을 하셨나요?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운동을 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배구요. 중학교 때 선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무리를 버틴 거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좋다고 무리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산모는 최소 한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운동선수였다는 걸 몰랐구나. 민서는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중학교 때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 몸으로.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태준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붕대로 감긴 민서의 손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야 했어. 내가 힘든지 아픈지.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해. 태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깨진 것은 김장독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관계도 함께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퇴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푹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녁 식사는 시어머니와 혜진이 준비했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들고 민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이거 마셔. 시어머니는 민서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야,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왜 말 안 했니? 힘들다고, 아프다고. 왜 참기만 했니? 민서는 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도 괜찮아. 시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이 가난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배구 선수 했던 것도 장학금 때문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 제대로 준비해드린 게 없었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친정 욕먹을까봐,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까봐, 그냥 제가 참으면 되는 거라고.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야. 시어머니가 민서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서를 놓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서야, 잘 들어. 친정이 가난한 게 뭐가 잘못이니? 내가 뭘 미안해해야 하니?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문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였어. 우리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어머니, 앞으로는 힘들면 힘들다고 해. 아프면 아프다고 해. 참지 말고. 내가 우리 딸인데 왜 참아야 하니? 민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고 태준이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깨진 김장독은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진 마음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늦가을, 시댁 마당에는 다시 배추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혜진과 함께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당 한쪽에서 김정숙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이번 주문이 또 늘었어요. 김정숙이 노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공동 브랜드가 인기예요. 정말요? 다들 열심히 하신 덕분이에요. 회원들이 민서 씨 김치 레시피로 배우고 싶대요. 다음 주에 강습회 열까요? 좋아요. 같이 준비해요. 시어머니가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이 양념 맛 좀 봐줄래? 민서가 다가가 양념을 맛봤습니다. 조금만 더 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역시 내 입맛이 정확해.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7살 아이가 민서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서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보여줄래?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민서가 담근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내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아났어. 시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덮었습니다. 김정숙이 전화를 했습니다. 민서 씨, 좋은 소식이에요.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유명인이 되겠네.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추워. 안으로 들어가. 잠깐만요. 여기서 좀 있고 싶어요.
태주는 민서의 어깨에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민서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몇 년 전 깨진 김장독이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나?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해?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 당신이 독을 깨뜨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을 거예요. 태주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깨진 것은 김장독만이 아니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잘못된 관계도 깨졌고 내 안의 두려움도 깨졌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자라났어요. 두 사람은 별빛 아래 서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산산조각 났던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깨진 김장독은 다시 붙일 수 없었지만 그 파편 위에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피어났습니다.